다음 중 겨울잠을 자는 동물은 무엇일까요? 1번 개미, 2번 참새, 3번 곰, 4번 나비. 곰은 겨울철 먹이가 부족해지면 몸의 신진대사를 크게 낮추고 굴 속에서 몇 달간 겨울잠을 잡니다. 반면 개미는 겨울잠보다는 땅속 깊이 들어가 활동을 최소화한 채 겨울을 나는 것이지 진짜 동명과는 다르며, 참새와 나비는 대부분 겨울잠을 자지 않고 이동하거나 번데기 상태로 버팁니다. 참고로 곰의 겨울잠은 체온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 얕은 동면이어서 다람쥐 같은 완전 동면 동물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도 흥미롭습니다. 고양이의 수염은 주로 어떤 역할을 할까요? 1번 좁은 공간을 통과할 수 있는지 판단한다. 2번 온도를 감지한다. 3번 냄새를 맡는다. 4번 소리를 듣는다. 고양이 수염은 뿌리에 신경이 촘촘히 연결되어 있어 아주 작은 공기의 흐름이나 접촉도 감지할 수 있는 정밀한 감각기관입니다. 수염의 길이는 대략 자기 몸통의 폭과 비슷해서 고양이는 수염이 걸리는지 여부로 좁은 틈을 지나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합니다. 흔히 수염을 단순한 장식이나 냄새 감지 기관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균형 감각과 공간 파악에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부엉이는 목을 최대 몇 도까지 돌릴 수 있을까요? 1번 360도, 2번 180도, 3번 90도, 4번 270도. 부엉이는 눈이 고정되어 있어 눈동자를 거의 움직이지 못하는 대신 목뼈 구조가 특별하게 발달해 목을 좌우로 최대 270도까지 돌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부엉이가 목을 360도, 즉 한 바퀴를 완전히 돌릴 수 있다고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한 바퀴를 채우지 못하고 270도 정도에서 멈춥니다. 이러한 구조 덕분에 몸을 움직이지 않고도 뒤쪽의 먹이나 천적을 빠르게 살필 수 있습니다. 다람쥐가 가을에 도토리를 땅에 묻어두는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1번 놀이 삼아 하는 행동, 2번 영역 표시를 위해, 3번 이빨을 관리하기 위해, 4번 겨울철 먹이를 저장하기 위해. 다람쥐는 먹이가 부족해지는 겨울을 대비해 가을철에 도토리나 잣 같은 열매를 여러 곳에 나누어 땅에 묻어 저장합니다. 재미있는 점은 다람쥐가 자신이 묻어둔 장소를 모두 기억하지 못해서 찾지 못한 도토리들이 싹을 트어 결과적으로 숲의 나무를 퍼뜨리는 데 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빨 관리를 위해 딱딱한 것을 씹는 행동과 혼동하기 쉽지만, 도토리를 묻는 행동 자체는 어디까지나 겨울나기를 위한 저장 행동입니다. 도마뱀이 천적에게 꼬리를 붙잡혔을 때 스스로 잘라내고 도망치는 행동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회귀, 2번 좌절, 3번 동면, 4번 탈피. 도마뱀은 천적에게 꼬리를 붙잡히면 스스로 꼬리를 끊어내는 좌절이라는 방어 행동을 합니다. 잘린 꼬리는 신경이 남아있어 얼마간 꿈틀거리며 천적의 시선을 끄는 사이 도마뱀은 그 틈에 도망칠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잘려나간 꼬리는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자라나지만 처음보다 짧고 색이 다르게 자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뱀의 탈피는 허물을 벗는 것으로 좌절과는 전혀 다른 현상이니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고슴도치의 몸을 덮고 있는 뾰족한 가시는 원래 무엇이 변형된 것일까요? 1번 털, 2번 손톱, 3번 뼈, 4번 피부 각질. 고슴도치의 가시는 케라틴이라는 단백질로 이루어진 털이 단단하게 변형된 것입니다. 사람의 손톱과 머리카락도 같은 케라틴 성분으로 되어 있어 재질 자체는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뼈나 피부 각질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털주머니에서 자라나는 변형된 털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고슴도치는 위협을 느끼면 몸을 둥글게 말아 가시를 세워 천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합니다.
사람의 지문처럼 개마다 모두 다르다고 알려진 신체 부위는 어디일까요? 1번 눈동자, 2번 코주름, 3번 발바닥, 4번 귀 모양. 개의 코 표면에 있는 주름 패턴은 사람의 지문처럼 개체마다 모두 다르며 이를 이용해 반려견을 구별하는 비문인식 기술까지 개발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손끝 지문으로 신원을 확인하지만 개는 손이 아닌 코의 주름으로 구별할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로운 차이입니다. 실제로 일부 나라에서는 반려동물 등록 시 비문을 등록 자료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발바닥 무늬도 개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코주름만큼 뚜렷한 식별수단으로 쓰이지는 않습니다. 나무늘보가 다른 동물에 비해 아주 느리게 움직이는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1번 몸이 너무 무거워서, 2번 신진대사가 매우 낮아서, 3번 다리 근육이 없어서, 4번 시력이 나빠서. 나무늘보는 신진대사율이 포유류 중에서도 매우 낮은 편이라 에너지를 적게 만들고 적게 쓰며 그 결과 행동도 자연스럽게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에너지를 아끼는 전략 덕분에 영양가가 낮은 나뭇잎만 먹고도 생존할 수 있으며 천적에게 잘 들키지 않는 효과도 얻습니다. 다리 근육이 없어서 느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근육을 최소한으로만 사용하는 전략에 가깝습니다. 흥미롭게도 나무늘보는 소화에도 시간이 오래 걸려 한 번 먹은 잎을 소화하는데 한 달 가까이 걸리기도 합니다. 개미는 자기 몸무게의 몇 배나 되는 무게를 들어올릴 수 있을까요? 1번 약 5배, 2번 약 20배, 3번 약 100배, 4번 약 50배. 개미는 몸집에 비해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어 자기 몸무게의 약 50배에 달하는 물체를 들어올릴 수 있습니다. 이는 몸집이 작을수록 근육 단면적 대비 무게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적 특성 때문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몸무게 70kg인 사람이 트럭 한 대를 번쩍 들어올리는 것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참고로 딱정벌레 종류 중에는 자기 몸무게의 850배가 넘는 무게를 버티는 경우도 있어 곤충 세계에서는 개미도 특별히 유별난 것은 아닙니다. 캥거루가 뒤로 걷지 못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1번 뒷다리와 꼬리의 구조 때문에, 2번 앞다리가 짧아서, 3번 눈이 옆에 달려 있어서, 4번 몸이 너무 무거워서. 캥거루는 크고 튼튼한 뒷다리와 두꺼운 꼬리가 앞으로 뛰는 데는 최적화되어 있지만 뒤로 움직이는 데는 적합하지 않은 구조입니다. 특히 꼬리는 걷거나 뛸 때 균형을 잡아주는 5번째 다리 역할을 하는데 이 구조 자체가 오직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으로만 힘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캥거루, 왈라비 등 캥거루과 동물은 지구상에서 뒤로 걷지 못하는 대표적인 동물로 꼽히며 이 때문에 호주에서는 항상 앞으로 나아간다 는 의미로 국가 상징 동물로도 쓰입니다. 문어는 심장을 몇 개 가지고 있을까요? 1번 4개, 2번 3개, 3번 1개, 4번 2개. 문어는 심장을 3개 가지고 있는데 그중 1개는 온몸에 피를 보내는 주 심장이고 나머지 2개는 각각 양쪽 아가미로 피를 보내는 아가미 심장입니다. 사람이나 대부분의 척추동물이 심장 1개로 온몸의 혈액순환을 담당하는 것과 크게 다른 구조입니다. 흥미롭게도 문어가 헤엄을 칠 때는 주 심장의 기능이 잠시 멈추기 때문에 헤엄치는 것보다 기어다니는 것을 더 선호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코알라는 하루에 평균 몇 시간 정도 잠을 잘까요? 1번 24시간, 2번 14시간, 3번 20시간, 4번 8시간. 코알라는 주식인 유칼립투스 잎이 독성이 있고 영양가가 낮아 소화에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하루 18시간에서 20시간 이상을 잠으로 보냅니다.
하마나 사자 같은 다른 동물들도 잠이 많은 편이지만 코알라만큼 극단적으로 긴 수면 시간을 갖는 포유류는 드뭅니다. 나머지 짧은 활동 시간에도 대부분 나뭇잎을 먹는 데에만 집중해서 실제로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간은 하루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낙타의 등에 있는 혹 속에는 주로 무엇이 저장되어 있을까요? 1번 공기, 2번 지방, 3번 물, 4번 근육. 낙타의 혹에는 물이 아니라 지방이 저장되어 있으며 먹이가 부족할 때 이 지방을 분해해 에너지와 수분을 함께 얻습니다. 많은 사람이 혹에 물이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낙타가 물 없이 오래 버틸 수 있는 것은 혹의 지방 대사와 함께 체내 수분 손실을 최소화하는 신체 구조 덕분입니다. 오랫동안 굶으면 혹에 저장된 지방이 줄어들면서 혹이 축 늘어지거나 한쪽으로 기울어지기도 합니다. 카멜레온이 몸의 색깔을 바꾸는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1번 온도와 감정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 2번 먹이를 유인하기 위해, 3번 주변 환경에 위장하기 위해, 4번 천적을 놀라게 하기 위해. 카멜레온의 피부에는 색소세포와 함께 빛을 반사하는 나노 결정 구조가 있어서 이 구조의 간격이 변하면 몸 색깔이 바뀝니다. 흔히 위장을 위해 색을 바꾼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 연구에 따르면 카멜레온은 주변 배경에 완벽히 맞추기보다는 체온 조절이나 놀람, 구애, 경계심 같은 감정 및 신체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 색을 바꾸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즉 위장은 색 변화의 여러 목적 중 하나일 뿐 가장 주된 이유는 아니라는 점이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황제 펭귄은 수많은 무리 속에서 자신의 짝이나 새끼를 어떻게 구별할까요? 1번 고유한 울음소리로, 2번 걸음걸이로, 3번 깃털의 색깔로, 4번 냄새로. 황제 펭귄은 수천 마리가 함께 모여 지내기 때문에 겉모습만으로는 서로를 구별하기 어려워 사람의 목소리처럼 개체마다 다른 고유한 울음소리 패턴으로 자신의 짝이나 새끼를 찾아냅니다. 깃털 색이나 생김새로 구별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펭귄들은 시각보다 청각적 신호에 훨씬 크게 의존합니다. 새끼 펭귄도 부화 전부터 알 속에서 부모의 울음소리를 듣고 기억해 나중에 정확히 부모를 찾아간다는 점도 잘 알려져 있지 않은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기린의 목뼈 개수는 몇 개일까요? 1번 19개, 2번 12개, 3번 7개, 4번 24개. 기린은 목이 사람보다 훨씬 길지만 목뼈의 개수는 사람과 똑같이 7개입니다. 다만 기린의 목뼈 하나하나에 길이가 매우 길게 늘어나 있어 전체 목 길이가 2m에 달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포유류는 목이 짧든 길든 목뼈 개수가 7개로 동일하며 이는 목이 매우 짧은 두더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목뼈 개수가 많아서 목이 길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뼈 하나하나의 길이 차이 때문이라는 점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박쥐가 어두운 곳에서도 장애물을 피해 자유롭게 날 수 있는 것은 어떤 능력 덕분일까요? 1번 적외선을 보는 특수 시각, 2번 진동을 감지하는 예민한 촉각, 3번 초음파를 이용한 반향정위, 4번 자기장을 느끼는 능력. 박쥐는 입이나 코로 초음파를 내보낸 뒤 그 소리가 물체에 부딪혀 되돌아오는 것을 듣고 거리와 위치를 파악하는 반향정위라는 능력을 이용합니다. 이 방식은 잠수함이나 어군 탐지기에 쓰이는 음파 탐지 원리와 비슷해 사람들이 이를 모방해 기술을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시력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어두운 동굴 속에서는 눈보다 초음파에 훨씬 의존하기 때문에 눈뜬장님이라는 표현과 달리 실제로는 매우 정교하게 방향을 찾습니다. 돌고래 역시 물속에서 비슷한 원리의 반향정위를 사용해 먹이를 찾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개구리가 물속에서 비교적 오랜 시간 잠수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1번 폐가 유난히 커서, 2번 피부로도 호흡할 수 있어서,
3번 숨을 오래 참는 특별한 능력 때문에, 4번 아가미가 있어서. 개구리는 폐호흡뿐 아니라 촉촉하고 얇은 피부를 통해서도 산소를 흡수하는 피부호흡을 할 수 있어 물속에서도 상당 시간 버틸 수 있습니다. 특히 겨울잠을 자는 개구리는 진흙 속에 몸을 묻은 채 거의 피부호흡만으로 몇 달을 버티기도 합니다. 물고기의 아가미 호흡과 달리 개구리의 피부호흡은 물속과 물밖 모두에서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다만 피부가 마르면 호흡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개구리가 항상 촉촉한 곳을 찾아다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플라밍고의 깃털이 분홍색을 띠는 주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1번 원래 유전적으로 분홍색이라서, 2번 먹이 속 색소 성분 때문에, 3번 햇빛에 반사되어서, 4번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레 색이 변해서. 플라밍고는 원래 흰색이나 회색에 가까운 깃털을 갖고 태어나지만 새우나 조류 같은 먹이에 들어있는 카로티노이드라는 붉은 색소를 섭취하면서 점점 분홍빛을 띠게 됩니다. 동물원에서 먹이 관리가 부실하면 플라밍고의 깃털색이 옅어지는 경우가 실제로 있어 사육사들은 색소가 포함된 특별 사료를 챙겨주기도 합니다. 이는 카멜레온이 감정이나 온도에 따라 피부색을 스스로 바꾸는 것과는 전혀 다른 원리로, 플라밍고는 능동적으로 색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먹이에 의해 수동적으로 색이 결정된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매미 중에서 소리를 내어 우는 것은 어느 쪽일까요? 1번 수컷만, 2번 수컷과 암컷 모두, 3번 어린 매미만, 4번 암컷만. 매미의 울음소리는 수컷이 배 부분에 있는 특수한 진동막을 빠르게 떨어 소리를 내는 것으로 주로 암컷을 유혹하기 위한 짝짓기 신호입니다. 암컷 매미는 이 발음 기관이 발달하지 않아 소리를 내지 못하고 대신 소리를 듣고 수컷을 찾아가는 역할을 합니다. 여름철 시끄럽게 우는 매미 소리를 듣고 흔히 암수 모두가 운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오직 수컷만의 구애 활동이라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종에 따라 울음소리의 패턴이 달라 짝을 찾는 신호로도 활용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소는 되새김질을 위해 위를 몇 개 가지고 있을까요? 1번 1개, 2번 4개, 3번 3개, 4번 2개. 소는 되새김질을 하는 반추동물로 위가 총 4개의 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위인 호귀에서 대충 씹어 삼킨 풀을 발효시킨 뒤 다시 입으로 개원해 씹고 나머지 위들을 거치며 소화를 완성합니다. 사람은 위가 1개뿐이라 섬유질이 많은 풀을 바로 소화하기 어렵지만 소는 여러 개의 위와 미생물 발효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거친 풀만 먹고도 영양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염소나 양, 사슴 등도 소와 같은 반추동물이라 위를 4개씩 가지고 있습니다. 두루미가 물가에서 한쪽 다리만 들고 서 있는 모습을 자주 보이는 주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1번 다리 힘을 아끼기 위해, 2번 먹이를 유인하기 위해, 3번 체온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4번 천적을 살피기 위해. 두루미나 홍학 같은 새들은 차가운 물속에 두 다리를 모두 담그고 있으면 체온이 급격히 빠져나가기 때문에 한쪽 다리를 몸통 깃털 속에 넣어 번갈아 쉬게 하며 체온 손실을 줄입니다. 다리에는 혈관이 촘촘히 얽혀 있어 찬 다리에서 나가는 열을 따뜻한 혈액이 다시 데워주는 대향류 열교환 방식으로 효율적으로 체온을 유지합니다. 흔히 다리 힘을 아끼려는 행동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체온 유지가 핵심 이유이며 물이 따뜻한 지역에서는 이런 행동이 상대적으로 덜 나타난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꿀벌이 먹이가 있는 위치를 동료들에게 알리기 위해 추는 춤을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1번 팔자춤, 2번 나선춤, 3번 지그재그춤, 4번 원형춤.
꿀벌은 먹이를 발견하면 벌집으로 돌아와 몸을 흔들며 팔자 모양으로 움직이는 팔자춤을 추는데, 이때 춤의 방향은 태양을 기준으로 한 먹이의 방향을 흔드는 시간의 길이는 먹이까지의 거리를 나타냅니다. 먹이가 아주 가까이 있을 때는 팔자 모양 없이 단순히 원을 그리는 원형춤을 추기도 해서 두 춤을 헷갈리기 쉬운데, 거리 정보를 담고 있는지 여부가 핵심적인 차이입니다. 이 춤 언어를 처음 해독한 오스트리아의 과학자 카를 폰 프리슈는 이 연구로 노벨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북극곰의 실제 피부색은 무슨 색일까요? 1번 검은색, 2번 분홍색, 3번 흰색, 4번 회색. 북극곰의 털은 색소가 없는 투명한 속이 빈 구조라서 빛이 산란되어 우리 눈에 하얗게 보이는 것일 뿐, 그 아래 피부는 실제로 검은색입니다. 검은 피부는 햇빛의 열을 더 효율적으로 흡수해 혹독한 추위 속에서 체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털이 하얗기 때문에 피부도 당연히 하얗거나 분홍색일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이는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동물 상식 중 하나입니다. 상어가 먹이가 내는 아주 미세한 전기 신호까지 감지할 수 있게 해주는 감각기관은 무엇일까요? 1번 로렌치니 기관, 2번 측선, 3번 비공, 4번 아가미. 상어의 코 주변에는 로렌치니 기관이라는 젤리로 채워진 작은 구멍들이 분포해 있어서 먹이가 심장 박동이나 근육 움직임으로 만들어내는 미세한 전기장까지 감지할 수 있습니다. 옆줄이라고도 불리는 측선은 물의 증동이나 압력 변화를 감지하는 별도의 기관으로 전기 신호가 아니라 수압과 흐름 변화를 감지한다는 점에서 로렌치니 기관과 역할이 다릅니다. 이 능력 덕분에 상어는 모래 속에 완전히 숨어있는 먹이조차 눈으로 보지 않고도 정확히 찾아낼 수 있습니다. 하마의 피부에서 나오는 붉은빛의 분비물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1번 체온을 낮추기 위한 땀, 2번 천연 자외선 차단과 상처 보호, 3번 짝짓기를 위한 페로몬 분비, 4번 실제로 피가 새어나오는 것. 하마의 피부에서 분비되는 붉은빛 물질은 흔히 피 같은 땀으로 오해받지만 실제로는 피가 아니라 특수한 산성 색소 물질로 자외선을 차단하고 상처 부위의 세균 감염을 막는 항균 작용까지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물질은 처음 분비될 때는 무색이지만 공기와 접촉하며 산화되어 붉은색, 이후 갈색으로 변하기 때문에 마치 피를 흘리는 것처럼 보이는 것뿐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땀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달리 체온 조절 기능보다는 피부 보호 기능이 훨씬 크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땀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 덕분에 하마는 물 밖에서 오래 있어도 피부가 잘 트지 않고 상처가 덧나지 않습니다. 고래가 헤엄치면서도 물에 빠지지 않고 잠을 잘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1번 거의 잠을 자지 않는 습성, 2번 물 위에 뜬 채로 기절하듯 잠들기, 3번 숨을 오래 참는 능력, 4번 뇌를 반쪽씩 번갈아 재우는 방구수면. 고래는 완전히 잠들면 숨을 쉬기 위해 물 위로 올라오는 행동을 할 수 없어 위험해지기 때문에 뇌의 절반씩 번갈아 재우는 방구수면이라는 독특한 방식으로 잠을 잡니다. 한쪽 뇌가 잠들어 있는 동안 다른 쪽 뇌는 깨어 있어 호흡과 주변 경계를 계속 담당하며 이 덕분에 헤엄치면서도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이는 물개나 돌고래 같은 다른 해양 포유류에서도 관찰되는 특징으로 완전히 의식을 잃고 자는 사람이나 육상동물의 수면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흥미롭게도 일부 철새도 장거리 비행 중 이와 비슷한 방구수면을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갈매기가 짠 바닷물을 마셔도 별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번 몸속에서 염분을 담수로 바꿀 수 있어서, 2번 바닷물을 거의 마시지 않아서, 3번 콩팥이 사람보다 훨씬 커서, 4번 눈 근처의 염분샘으로 염분을 배출해서.
갈매기를 비롯한 많은 바다새는 눈 근처에 위치한 연분샘이라는 특수기관을 통해 몸속에 쌓인 여분의 염분을 농축된 액체 형태로 배출할 수 있어 바닷물을 마셔도 탈수 걱정 없이 살아갑니다. 이 연분샘에서 배출된 염분은 콧구멍을 통해 방울방울 흘러나오는데 마치 새가 콧물이나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이런 기관이 없어 바닷물을 마시면 오히려 체내 염분 농도가 높아져 탈수 증상이 심해지지만 바다새는 이 연분샘 덕분에 민물 없이도 바다에서 평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참고로 바다거북이나 일부 파충류도 비슷한 염분 배출 기관을 가지고 있어 눈물을 흘리듯 염분을 배출하는 모습이 관찰됩니다. 얼룩말 몸에 있는 검은색과 흰색 줄무늬의 주된 기능으로 최근 연구에서 밝혀진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짝짓기 상대를 유혹하는 기능, 2번 체온을 낮춰주는 기능, 3번 포식자의 시각을 착각시키는 기능, 4번 흡혈파리를 쫓아내는 기능. 오랫동안 얼룩말 줄무늬는 사자 같은 포식자의 눈을 헷갈리게 하기 위한 위장 무늬로 알려져 왔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채채파리나 등에 같은 흡혈파리들이 줄무늬가 있는 표면에는 잘 앉지 못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해충 기피 기능이 더 유력한 이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줄무늬가 있는 다묘를 덮은 말과 민무늬 다묘를 덮은 말을 비교한 실험에서 줄무늬 쪽에 파리가 훨씬 적게 앉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포식자 착시 효과 이론도 여전히 논의되고 있지만 최근 과학계에서는 해충 기피 기능 쪽에 더 힘이 실리고 있다는 점이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속설과 달리 실제 연구에서 밝혀진 금붕어의 기억력 지속 기간은 어느 정도일까요? 1번 약 30초, 2번 약 몇 개월, 3번 약 3일, 4번 약 3초. 금붕어는 기억력이 3초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는 널리 퍼진 속설일 뿐 실제 여러 연구에 따르면 금붕어는 색깔, 소리, 먹이를 주는 시간 등을 몇 달 동안 기억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실험에서 금붕어에게 특정 소리를 들려주고 먹이를 주는 훈련을 반복하자 이후 소리만 들어도 먹이를 기대하며 반응하는 행동이 오랜 기간 유지되었습니다. 이런 속설이 퍼진 것은 작은 어항에 갇힌 금붕어가 매번 새로운 것을 보는 것처럼 반응한다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는 물고기 중에서도 학습 능력이 꽤 뛰어난 편에 속합니다.